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유입니다. 오늘 좀 썸네일이 자극적이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뭔가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우리 같은 편집자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왜 유튜브 편집자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진짜 망해가는 이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볼까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제가 확실한 솔루션이나 해결책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앞으로 이런 방향성을 갖고 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좀 평소랑은 다른 세팅에서 영상을 찍는데, 같은 세팅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뭔가 지루하기도 해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세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유튜브 편집이란 걸로 돈을 벌었던 게 한 2020년 10월, 11월 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1년,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만 3년을 넘어서 4년 차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게 시간이 정말 빠른 게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업계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유튜브 편집 업계의 그런 상황이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일을 시작할 때쯤에 뭐 샌드박스나 다이아TV나 이런 대형 MCN들이 주가가 한참 정점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 MCN들이 조금 주춤해지고 소규모라고 해야 되나? 중소형 프로덕션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 같은 프리랜서들은 사실 상황이 그때보다 좋지만은 않다, 더 힘들다, 프리랜서들이 좋은 일을 가져오기가 더 힘들어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한 가지만의 문제로 지금 이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왔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을 거다, 오히려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 편집자, 유튜브 편집자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업 개념이면 저는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전업 유튜브 편집자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괜찮은 일을 찾는 게 점점 조금씩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도 사실 되게 위기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고정 클라이언트들은 있지만 외주에서 새로운 고객들을 만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있었는데, 그 수익이 어느 순간 조금씩 줄어든 것도 있고, 그러면서 업계 흐름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플러그인들이나 AI 툴이 진짜 편리하게 요즘은 잘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맞물려서 시장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고 단가가 더욱 내려가고 있는 게 좀 보여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편집자들이 힘들어져가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낮아진 진입 장벽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영상 편집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유튜브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유튜브 퀄리티의 방송은 방송국의 전유물이었어요. 어떻게 편집하는지도 몰랐고, 지금처럼 소스도 많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인 줄 알았고 정말 전문 영역인 줄 알았는데, 유튜브 시대가 오고 많은 편집자들이 또 생겨나고 확실히 진입 장벽이 되게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방송국에서 만들었던 그런 퀄리티의 영상들을 개인이 뭐 집에서 만들거나 팀을 꾸려서 더 퀄리티 좋은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과거에 비해 장비나 소프트웨어의 가격도 되게 다운돼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졌고, 그럼 편집 기술도 마음만 먹으면 뭐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운다던가 집에서 유튜브만 보면서도 충분히 좋은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아지다 보니까 진짜 웬만한 퀄리티의 상업 영상이나 뭐 뮤직비디오나 그런 촬영들이 아니고서 웬만한 유튜브 편집 영상은 그렇게 큰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편집자들에게 돈을 주고 맡길 바에 내가 해버리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웬만한 신입 편집자들보다 유튜브를 오래 하신 분들이 편집을 훨씬 더 잘합니다. 이렇게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제 많은 편집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페이를 후려 깎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또 구인 광고를 올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섞이다 보니까 편집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또 전문 인력의 필요성도 줄어들게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적인데 편집자들의 공급만 늘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서 지금 현재까지 이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편집자들이 힘들어져가는 이유 두 번째로는 AI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AI의 발전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업계에 AI가 도입되고 우리가 그걸 실제로 체감할 수 있으려면은 3년에서 4년은 더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어떤 상황이 펼쳐졌죠?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소라의 AI라던가, 아니면은 우리도 필드에서 체감을 하고 있지만 자막 인식의 정확도가 정말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고, 하다못해 그런 공백을 컷 편집해주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되는 작업들을 다 AI로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사실 편집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더 좁아진 거죠. 보통 클라이언트들이 편집을 맡기는 이유가 뭔가요? 영상의 퀄리티도 퀄리티이기는 하지만 자막이라던가 컷 편집,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되는 단순 노동의 시간을 줄이려고 시간의 측면에서 편집자들을 고용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단순한 작업들을 AI로 대체할 수 있게 돼버렸어요. 내가 그 전보다 10분의 1의 시간을 줄여서 AI로 밑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편집 시간이 줄어들고 그 외의 것들만 편집자들에게 맡기면 되니까, 전에는 이제 영상을 맡기려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됐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만큼 페이도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런 작업들을 다 클라이언트 선에서 처리해 버릴 수 있고, 복잡한 디자인 작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섬세한 작업들을 편집자에게 맡기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단순한 작업들을 편집자들의 선에서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페이가 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아짐과 동시에 영상 편집 툴이 편리해졌고 AI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편집자의 역할이 되게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크리에이터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예전엔 전문가가 막 몇 명이 달려들어서 해치웠던 일을 지금은 프로그램에서 클릭 한 번으로 끝내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자를 구하려는 사람은 정말 내가 컴퓨터나 그런 영상 편집에 관해 아예 모르기 때문에 구한다거나 촬영이나 다른 스케줄로 인해서 너무 바빠서 편집을 할 시간이 없는 경우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시장의 단가는 더 망가졌습니다. 망가졌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단가가 말도 안 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단가는 낮아지고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는 건 결국 많은 사람이 이 시장에 투입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수요는 고정돼 있는데 공급이 이렇게 늘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금 영상 편집 시장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인들도 AI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당연히 그럼 편집자들도 AI를 사용해서 더 편리한 환경을, 작업 세팅을 만들어 가려고 하겠죠. 그 일을 맡기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가 낮아지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영상 편집 시장의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주 잘 세팅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사실 개인의 능력으로서 아니면 어떤 집단의 능력으로 바꿔 나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모인 자리에 초대가 되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하루에 영상을 6, 7개씩 업로드 하시는 유튜버분을 만났어요.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냥 단순 편집은 건당 5만 원에 올려도 작업하겠다는 메일이 하루에도 수십 개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좀 기분이 나쁘기도 했고 뭔가 씁쓸하기도 했는데 그게 지금 시장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편집자들도 많이 몰려들면서 시장의 단가가 낮아지고, 사실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이 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고 조금씩 망가져 간다는 게 사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저도 되게 무섭기도 해요.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원리가 감정에 호소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책 제목이 떠오르는데 뭐였죠? 윤루카스님의 차가운 자본주의인가? 어쨌든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저희가 처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은 냉정하고 차갑고 그 어떤 누군가의 상황을 봐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해타산적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게 시장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불평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지, 이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 얘기에 대해서도 함께 해보고 싶은데요. 시장의 상황이 이렇고 이래저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불평만 하고 낙담만 하고 있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환경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나 프리랜서들이 그런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프리랜서들은 계속해서 영업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무엇이 더 뛰어난지, 무엇을 더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업을 하기 위해선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그냥 저한테 해당되는 말인데요.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 무기는 어떤 게 있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크리에이터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유튜브뿐만이 아닌 개인의 트래픽을 이용해서 수익 구조를 구축해 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두 가지를 제 무기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촬영과 편집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아니라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고 내가 맡은 클라이언트의 영상을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기획자의 능력과, 여기서 기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나요? 저도 잘 모릅니다.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 기획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저한테 기획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여쭤보신다면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트래픽에서 벗어나서 그 개인 크리에이터의 트래픽을 만들어서 또 다른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저로 인해서 다른 수익 구조가 생기고 파이프라인이 생겼으니까 이 사람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이걸 구축해준 사람의 페이를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구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 두 가지가 정답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충분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AI, 사실 AI를 활용하는 능력은 현대인에게 이제 필수잖아요. 저희같이 디자인을 하거나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AI는 이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죠. 내가 어떤 편집자보다, 어떤 영상 제작자보다 AI를 잘 다뤄서 이 AI만큼은 내가 우위에 있고 이걸 사용해서 좋은 퀄리티의 더 높은 수준의 작업물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시면 저는 충분히 그게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장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단순 편집 기술로는요, 과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소수의 분들만 그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업계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절망적인 얘기, 비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 속에서도 지금 이 업계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영상 촬영 편집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좋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런 수익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어떻게 가져가서 어떤 이득을 볼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해서 내가 어떤 PD가 될 것인지, 나만의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 편집자가 될 것인지 깊게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상업계에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저도 영상 편집만 잘하면 될 줄 알았고 영상 촬영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많은데 막상 현실을 맞닥뜨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어렵다고 낙담하고 불평만 하면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시간에 우리는 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업계에서 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큰 수익을 벌고 있는 편집자분들이라면 제 영상에 공감하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처한 현실은 이렇고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보통의 분들이라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 영상이 제가 직접적인 걸 도와드리는 영상은 아니지만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을 갖추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튜브 PD, 유튜브 편집자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